안녕하세요. 흔히 제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몇 달 전 제 아픈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몸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 딸은 결혼 전부터 사업을 했어요. 물론 아주 잠시 회사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성격상 갇혀있는 곳에서 일하는 게 맞지 않다며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기 용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나 회사 생활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취업 말고 아기 용품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신생아 턱받이나 출산 가방 같은 것도 만들고 아기 옷도 만들어서 팔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거 보기보다 쉬운 거 아니야. 네 아빠도 살아생전에 사업하겠다고 하다가 몇 번이나 실패해서 온 가족이 고생을 했잖아. 나도 알아. 평생을 아빠 사업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는데 뭘.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 나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응원해주면 안 될까? 옛말에 부모 따라간다는 말이 있더니 제 딸도 별 수 없는 듯 했죠. 제 아빠를 쏙 빼닮아 그런가 회사 생활이 잘 맞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까지 똑같았어요. 사실 세상을 떠난 제 남편도 평생을 사업만 해오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했죠. 평소 저는 딸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응원해주는 편이었지만 실패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부모는 항상 자식 걱정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막상 제 딸이 사업이라는 불안정한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하지만 제 딸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다 보니 무작정 뜯어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믿고 응원을 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제 딸은 본격적으로 아기 용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자신 있는 말투로 본인은 꼭 성공을 할 거라면서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더니 정말로 딱 2년 뒤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아기용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를 받은 후 추가로 아동용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였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납품을 크게 하였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게 되었고 인터뷰도 한 2-3번 정도 했었어요. 덕분에 저는 딸의 도움으로 팔자를 펼 수 있게 되었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딸이 주는 두둑한 용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3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제 딸은 본인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맡아주던 사이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둘이 워낙 잘 어울려서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사돈 되실 분이 제 딸을 너무 예뻐해 주셔서 시집을 보내면서도 안심이 되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딸의 사업이 한순간의 일로 쫄딱 망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제 딸이 결혼한 이후에 개발하고 있던 신생아 화장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기들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엄마, 나 아무래도 회사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개발했던 신생아 화장품을 출시했는데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구매자들은 난리가 났고 투자자들은 지금 돈 빼겠다고 찾아오고 정신이 없네.
아유, 딸,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문을 닫는다니. 잘 되고 있던 회사가 왜 망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인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저기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아. 혹시나 나중에 엄마가 충격을 받게 될까 봐 미리 알려주는 거야. 딸은 뭔가 잘못되었다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으나 이미 구매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결국 아기 엄마들은 제 딸이 만든 브랜드의 제품들을 불매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곧바로 투자금을 빼가면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위는 순식간에 직장을 잃어야 했고, 제 딸은 우울증까지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딸네 부부가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사업을 키우면서 생긴 빚도 있었고 갑자기 일이 끊기게 되니까 곧바로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로서 딸 부부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 요즘 많이 힘들지. 힘든 일 한 차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 엄마, 나도 최대한 안 좋은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우리 딸 힘든 거 엄마도 잘 알고 있지. 그래도 우리 힘내서 살아가 보자. 아직 반백살도 안 왔는데 그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을 거야? 딸은 저와 전화를 하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무너진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왔죠. 하지만 제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딸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겪지 않도록 부모로서 생활비라도 조금씩 보태주는 것밖에 없었죠. 딸의 회사가 망한 후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사위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취직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고, 제 딸은 병원을 다니면서 마음 치료까지 해야 했죠. 그리고 저 또한 딸의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마음이 복잡해 연신 한숨만 쉬어댔어요. 그런데 사돈께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어느 날 딸에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횟집에 나가서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아마 가게가 바쁠 때는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아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정말 괜찮겠어? 혹시 아직까지 힘들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무리 사돈댁네 가게라고 해도 장사하는 곳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괜찮아. 어머니께서도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먼저 제안해 주셨어. 그리고 나도 언제까지 방구석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찌되었건 우리 딸이 마음을 잡았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은 놓이네.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딸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죠. 물론 딸이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저 사돈이 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들 때 몸이라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 우울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조만간 딸에게 얘기나 한번 해볼까 했었어요. 그런데 사돈이 먼저 저희 딸에게 횟집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다 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 알고 지내는 신만이에게 연락을 하여 비싼 산삼을 구입하게 되었고 사돈댁 내 횟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돈댁 횟집에 도착해보니
문에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무래도 안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귀에 들려오니까 저는 괜히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돈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내뱉고 있더라고요.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니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지하 끝까지 처박히게 생겼는데 내가 너 같은 것에게 월급을 왜 줘야 하냐? 어머니, 일을 하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월급은 주시는 게 맞죠.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너는 양심 있으면 가게에서 물품으로 봉사해야 돼. 그리고 네가 돈이 왜 필요해? 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말귀를 알아들을 거니? 저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막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막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제 딸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게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손잡이를 잡았죠. 그런데 그때쯤 안에서 비명 소리가 한 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울며 불며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급히 뛰쳐나왔어요.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았는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가게 문을 열고 뛰쳐나온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죠. 딸은 제가 찾아온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도망치듯 가게를 뛰쳐나온 상황에서도 사돈은 지치지도 않는 건지 가게 안에서 끝까지 막말을 쏟아부어댔죠. 네가 감히 나를 밀치고 나가? 그래, 평생 기어들어오지 말고 내 아들이랑 이혼한 후에 지하철역 앞에 가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라. 망했는데 그거라도 해야 입에 풀칠하고 살지 않겠니? 저는 사돈이 내뱉는 이야기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일단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딸부터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다가가 일으켜 주었죠. 그리고 급하게 딸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아까운 제 귀한 딸의 뺨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딸은 눈앞에 제가 나타나자 당황했는지 급하게 눈물을 닦고 뺨을 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상태였고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곧장 손에 들려있던 산삼을 패대기 친 후 횟집 문을 열고 들어가 난리를 치게 되었죠. 그러자 제 딸은 깜짝 놀라서 횟집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사돈, 어떻게 제 딸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할 거면 왜 횟집으로 와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 이제 하다 네 애미한테 일러 바친 거냐? 어? 대체 나 몰래 전화를 언제 한 거야?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엄마한테 따로 전화 드린 적 없어요. 아니긴 뭘 아니야. 내가 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모르겠냐? 분명 나 몰래 네 애미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울고 불고 했겠지. 응? 속일 걸 속여라. 사돈은 제가 쫓아가서 손가락질하며 한마디 하자 말리러 들어온 제 딸을 또 쥐잡듯이 잡았죠. 그 모습을 보고 전 그동안 사돈이 제 딸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싶어 사돈의 멱살까지 잡았어요. 사돈, 제 딸이 뭐 어쨌다고 쥐잡듯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애 뺨이 퉁퉁 부어있잖아요. 지나가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건데 왜 남의 애한테 이딴 짓을 하시냐고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아이 그러니까 이런 꼴 안 당하게 만들고 싶었으면 망했을 때 진작 데리고 갔어야죠. 나를 어떻게 키워놨길래
눈치도 없이 이리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건지. 뭐라고요? 이 양반이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그럼 당신 아들은 뭐 얼마나 잘나게 키워놨길래 아직까지 취직 하나 못한 채 아내 고생만 시키고 있답니까? 내 딸이 이러고 있는 거 유서방이 알긴 알아요? 아니, 왜 멀쩡한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됐고, 이제 우리 장사해야 하니까 꼴배기 싫은 당신 딸내미 당장 데리고 나가요. 사돈은 장사해야 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저희 모녀 등을 억지로 떠밀었죠. 하지만 열이 받을 대로 받았던 저는 사돈 팔을 떼어내고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다 엎어버린 후 휴지를 뽑아내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이런 꼴로 장사 잘 해보시라고 한 후 제 딸의 손목을 잡고 곧장 그 가게에서 나왔죠. 그렇게 저는 한참을 씩씩거리면서 딸과 함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거사, 너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거기서 그딴 취급을 당하고 있어. 엄마, 못 보일 걸 보여서 미안해. 나도 가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아무래도 어머니는 내 사업이 망한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 매일같이 구박을 하더라고. 아니,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꼴을 당하고 있어. 네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동안 대체 유서방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남편은 내가 이런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어머니가 이참에 공부 좀 더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하더니 지방에 있는 사촌 동생 집으로 보내버렸거든. 그렇다고 휴대폰을 놓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하면 유서방이 따로 대처라도 했을 건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게 어머니가 남편을 지방으로 보내고 난 후에 그 사이에 자꾸 나를 내쫓으려고 난리를 피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휴대폰까지 빼앗아가 버렸어. 게다가 남편이랑 통화할 때면 항상 어머니가 옆에 붙어서 지키고 있어서 내가 처한 상황도 알릴 수가 없었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업이 망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애를 구박하고 돈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까지 빼앗다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고 다음날 사돈과 아주 제대로 한판 붙어야겠다 생각하며 다시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침 일찍 횟집 주변에 도착해보니 생선을 실어다 주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사돈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사장님, 언제까지 생선 이런 걸로 쓰실 거예요? 이 생선들 이미 죽은 거고 상태가 안 좋은 거라 횟집에서 쓸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정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장사를 접을 수도 없고 상태 안 좋아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이거라도 써야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아무리 사정이 안 좋아도 그렇지 생으로 먹는 음식이고 사람이 먹는 건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거 써야 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저도 괜히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어떻게 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마시고 얼른 생선이나 옮겨줘요. 저 정상적인 생선 몇 마리만 수조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가지고 와요. 숨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돈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생선을 사용하는 듯 보였어요. 사장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사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결국 사장님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안쪽으로 못 쓰는 생선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 그래도 딸이 당한 일 때문에 억장이 무너졌는데 어쩌면 이게 사돈을 향해 한 방 제대로 먹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선을 넣어주고 나서 밖으로 나오던 사장님을 붙잡고 이것저것 캐물으며 무작정 매달렸죠. 그랬더니 사장님은 무슨 짓이냐고 정색을 하면서 저를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제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진드기처럼부터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휴대폰으로 누군기를 켜놓은 채 사장님을 따라 주변에 위치한 카페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하도 매달려서 일단 카페로 오긴 왔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제가 그 집 며느리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제 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이후로 구박만 당하다가 뺨까지 퉁퉁 부어있는 채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뭐라도 잡아 겁이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에 사장님을 붙잡았네요. 아이고, 횟집 며느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궁금하신 게 뭐죠? 저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그 가게에 납품하시는 생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횟집 사장님이 몇 달째 상태가 안 좋은 생선을 납품받고 있어요. 제가 계속 납품드릴 때마다 생으로 음식이 나가는 횟집에서는 이런 생선을 쓰면 큰일 난다고 말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네요. 사장님께서는 사돈이 처음부터 그런 상태 안 좋은 생선을 썼던 건 아니라고 했죠. 반년 전까지만 해도 상태 좋은 생선들을 위주로 썼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년 전쯤에 사돈이 직접 찾아와서 본인 사정을 털어놓으며 상태 안 좋은 폐기할 생선을 싼 값에 납품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돈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했다고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횟집에서 상태 안 좋은 생선을 싼 값에 납품받아가요? 제가 듣기로는 횟집 사장님이 주식으로 3억이라는 돈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출금 갚기가 힘들다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면서 제 앞에 본인 사정을 구구절절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태 안 좋은 폐기할 생선을 보내주고 금액을 3분의 1 정도만 받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예? 주식으로 3억이라는 큰 돈을 날려요? 그래서 사장님은 사돈이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고요? 처음에는 저도 양심상 그럴 수는 없어서 그럴 거면 다른 업체 찾아보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횟집 사장님이 자꾸 3달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때까지 이해를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오래 거래하신 분을 무작정 내칠 수가 없어서 3달만 도와드리자 했던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상태가 안 좋은 생선을 납품하면서 양심도 많이 찔리고 불안했다고 했죠. 하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니 오래 거래한 정을 봐서라도 딱 3달만 눈 감고 도와드리자 생각했다 했어요. 그러나 3달만 이해해달라고 했던 사돈은 그 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생선을 교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2달째 생선값을 안 주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그냥 거래를 끊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했어요. 전 그런 사장님에게 거래 내역서나 금액 명세서를 따로 보유하고 있냐고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겠냐며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본인도 폐기 생선을 보내는 일은 양심상 더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제가 요청하는 서류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류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받은 것들을 인쇄해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죠. 처음에는 인쇄한 서류에 생선 종류와 상태가 간단하게 적혀 있었으니 이걸 붙여 대자보라도 작성해서 시장 입구에 붙여 놓아야 하나? 아니면 방송사에 제보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이 당한 것들에 비하면 이만한 일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고민을 더 해보기로 하고 서랍 속에 서류들을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제 딸이 수첩에 끼워 놓았던 그 서류를 보게 되었나 봐요. 딸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는지 저에게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엄마가 횟집 서류를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말해봐. 이게 어디서 나서 가지고 있는 거냐니까?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사돈 횟집에 따지려고 갔다가 생선 배달해 주시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예 아무래도 나중에 쓸 곳이 많을 것 같아서 받아왔어. 그런데 너 사돈이 상태 안 좋은 생선 쓰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럼 거기서 몇 개월을 일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 어머니는 매운탕 국물 낼 때 쓰기 위해 받아오는 거라고 했지만 그걸로 손님상에 회 떠서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이거 사. 그럼 지금까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확 신고해버리고 엄마한테 오지?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버텼어? 나도 수백 번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싶었는데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였고 그래도 시댁 가게인데 모른 척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저는 한동안 힘든 일을 겪어야 했던 딸이 너무 안쓰러웠죠. 그래서 저는 속이 아주 시원하도록 사돈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딸은 저에게 받아온 서류들을 어떻게 쓸 생각이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어댔고 저는 생선을 배달해 주시던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녹음본 또한 딸에게 들려주었죠. 그런데 딸은 사돈이 주식으로 3억이라는 돈을 날린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3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상태 안 좋은 생선을 쓰고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횟집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냐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도 다 털어놔봐. 왜 네 시어머니가 3개월 후에 일이 해결된다고 했는지 너 뭐 알고 있는 거 없어? 그게 내 생각에는 아마도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 때문인 것 같아. 사실 할머니 앞으로 큰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어머니가 계속 노리고 있었어. 딸은 차분하게 제 앞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딸 이야기에 따르면 사돈은 딸의 시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을 받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빚을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았다고 했죠. 사실 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5개월 전에 가족 모임이 잡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일에 갑자기 약속 취소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갑자기 딸의 시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며 다음에 보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의 시댁 식구들은 일주일 후에 딸의 시할머니 생신 때에 맞추어서 다시 모임 약속을 잡게 되었고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죠. 사돈 횟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다른 가게를 찾은 이유는 딸의 시할머니께서 이가 좋지 않아 회를 못 드시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모임이 뒤로 밀려 땅을 받지 못해 3개월 내에 생선 교체를 할 수 없었던 거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이 갑자기 저에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사실은 내가 엄마랑 횟집을 나오던 날에 시어머니가 땅콩을 가득 주문했거든? 네 시어머니가 땅콩을 주문한 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야? 뭐 집에서 먹으려고 주문한 것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은 할머니께서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셔. 아무래도 어머니가 땅콩을 왕창 주문한 게 수상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공동구매로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샀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나 싶어서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딸이 말하길 땅콩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주문한 것일 수 있다고 해도 사돈이 수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가게에 놀러온 아주머니와 대화를 했던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딸이 말하길 사돈이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던 아주머니에게 딸의 시할머니가 빨리 저 세상에 가야 본인이 그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서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딸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살짝 듣고 마음에 계속 걸려서 시할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한참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이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거라 당분간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그날 일 때문에 저와 함께 집에 오게 되면서 잠깐 잊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쩌면 이게 사돈에게 크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친정에 나와 있는 제 딸이 마음에 걸렸죠. 사돈과의 일이 있었을 때 급한 대로 집에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일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게 되었어요. 딸, 엄마가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앞으로 유서방이랑 어떻게 할 생각이야? 보니까 여기 와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긴 며칠째 전화 한 통 안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남편이랑 조만간 따로 만나서 이혼 합의 볼 거야. 그래? 그리고 유진아, 이건 그냥 엄마 생각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시어머니한테 한 방 먹이고 끝내면 어떨까? 너도 이렇게 그냥 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말은 어머니한테 가서 무슨 복수라도 하자는 뜻이야? 뭐 계획이라도 있어? 딸은 사돈에게 복수하자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듯 보였죠. 하지만 본인도 지난날 그런 일을 당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인지 저에게 계획이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저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돈이 못된 짓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물이 필요하니까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모임 전날 횟집에 단체 손님 예약을 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직원 한 명 두고 있지 않은 사돈이 단기로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될 테고 그때 아는 사람을 일부러 횟집으로 보내 땅콩가루와 관련한 증거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물론 저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던 날에 무사히 증거물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했죠. 하지만 딸의 이야기처럼 딸의 시할머니가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돈이 모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땅콩을 잔뜩 주문한 것을 보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사돈이 재산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족 모임 장소로 정했던 가게 주인에게 미리 부탁하여 땅콩을 음식에 넣을 것 같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임 전날에 사돈이 땅콩가루를 전해준다든지 하는 증거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결국 복수에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모임 전날에 맞추어 단체 손님 예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돈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쯤 저를 도와주기로 한 사람에게 아르바이트 지원하도록 했어요.
물론 아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던 날 생각하고 있던 증거물을 모을 수 있을지는 복불복이었기 때문에 저와 딸은 바짝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임 전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아는 사람은 예정대로 사돈 횟집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근한 지 2시간 정도가 지났을 즈음 문자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생선들이 담겨있는 통의 사진과 함께 사돈이 흰 봉투와 물병에 담겨있는 땅콩가루를 평소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 사장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더 지났을 즈음 저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통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에라야, 일은 끝난 거야? 이번 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쉽지 않은 일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조만간 크게 식사 대접할게. 아유, 고맙긴 뭘.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거리는 조금 멀어도 집에서 놀고 있느니 하루라도 나가서 일당 버는 게 낫지. 그리고 언니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서서 돕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다, 얘. 그나저나 예정된 시간보다 아르바이트가 일찍 끝났네. 단체 손님이 안 와서 빨리 퇴근한 거야? 그렇지 뭐. 아까 횟집 사장 언니네 사돈 예약 손님 안 오니까 난리도 아니었어. 언니가 직접 그 얼굴을 봤었어야 하는데 진짜 아쉽네. 영상 찍어서 보내려는 거 겨우 참았다니까. 아, 왜? 오늘 식당에서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사돈이 단체 손님 안 온다고 너한테 난리치면서 성질 낸 건 아니지? 그게 횟집 사장이 예정된 시간에 단체 손님이 안 오니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그러다가 예약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도 식당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으니까 뭐 노발대발하면서 미친 듯이 예약자인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걸더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 그 사돈 성격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지. 아우, 내가 횟집 사장이 미친 듯이 전화할 걸 알고 남편한테 미리 전화기 꺼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돈도 없는데 차려놓은 음식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거리더라고.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아는 사람은 사돈 횟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봤었어야 한다며 깔깔 웃어댔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들려주는 횟집 아르바이트 후기를 들으면서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죠. 요즘 노쇼라고 예약해놓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당에서 손해가 크다고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딸을 괴롭힌 사돈의 진짜 속내를 밝히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 제대로 복수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작게나마 한 방 먹여준 것 같아서 속이 조금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물을 모으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다음 계획을 실행해 보기로 했죠. 다행히 딸이 가족 모임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희 모녀는 모임 시간에 맞추어 영상 속에 등장한 여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희 모녀가 가족 모임에 등장하자 사돈은 아주 많이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돈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 사돈, 여기까지 무슨 일로? 편찮으시다고 해서 유진이 간호하라고 보냈는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사돈, 되도 않는 변명 집어치우시죠. 저 아픈 곳 하나 없고 사돈이 내뱉는 거짓말에 놀아날 생각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뜬금없이 저희 가족 모임에 나타나서 왜 생사람을 잡으세요? 저는 유진이가 하는 이야기 믿고 걱정되어서 친정에 보낸 죄밖에 없습니다. 장모님, 편찮으신 곳 아니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장모님 간호해드리라고 와이프를 보냈다 하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 편찮으시다면서. 진영아,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니 사돈이랑 뭔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장모님, 일단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저희 가족 모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이프랑 제가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우리 모두가 한 가족 아니겠어요?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상황을 보니까 사돈은 딸을 가족 모임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위에게 제가 아프다는 핑계를 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로 인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게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했고 당황한 사위가 급히 저희 모녀를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다른 가족분들도 당황한 티가 났지만 저희 모녀에게 함께 식사해도 괜찮다면서 얼른 앉으라고 권했죠. 하지만 저희 모녀는 그 권유를 무시했고 곧바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함께 식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모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머니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예요. 아니, 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어? 다른 가족들도 계신데 그 헛소리 늘어놓을 거면 얼른 나가. 어머니, 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겠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 보고 말씀하시죠. 딸의 이야기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죠. 하지만 딸은 시댁 가족들의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곧바로 미리 준비해간 노트북을 열어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까발리기 시작했어요. 사돈이 주식으로 3억이라는 돈을 날리게 되면서 집과 가게가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현재 상태가 안 좋은 생선들을 사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놓인 모든 음식들에 땅콩가루가 섞여 있다는 것까지 다 폭로해버렸죠. 그리고 사위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일들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딸의 시댁 식구들은 아주 난리가 났죠. 특히 딸의 시할머니께서는 사돈 앞에 다가와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가 나를 저 세상에 보내려고 차려진 음식들에 모두 땅콩가루를 섞었다는 얘기냐? 아유, 어머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머니 음식에 설마 땅콩가루를 섞었겠어요? 며느리 얘가 뭔가 착각한 걸 거예요. 손주 며느리가 영상까지 이렇게 다 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발뺌할 셈이냐? 내가 지금 저 상에 차려진 음식들 어디 한번 먹어볼까? 그럼 네 말이 맞는지 손주 며느리 말이 맞는지 확인이 되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드릴 테니 진정하세요. 듣기 싫다. 변명이라면 그냥 집어치워라. 너 설마 지난번 모임 전날에 나한테 보내온 콩국물에도 땅콩가루가 섞여 있었던 게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게요. 우리 아들 세상 떠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딴 짓을 하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의 시어머니는 사돈이 한 짓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가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극대노를 하셨죠. 옆에 있던 딸의 시댁 가족들도 사돈에게 지금 가게 주인이랑 짜고 쳐서 땅콩을 먹이려고 한 거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사돈에게 손가락질을 하셨죠. 그러자 사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모두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갑자기 큰 빚이 생기게 되고 집과 가게가 당장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어리석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오늘 나한테 이딴 짓 안 했어도 어차피 너한테 내가 가진 땅 증여하려고 했었다.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맏며느리로서 제사부터 명절까지 집안의 대소사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내가 오늘 너한테 땅 증여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큰 실망을 주는 거냐? 아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처럼 겉과 속이 다른 애랑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오늘 너한테 땅 증여하기로 했던 건 취소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딸의 시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살짝 목례를 하여 인사를 하시더니 가족들과 함께 그 식당을 나가셨죠. 그러자 사돈은 눈앞에서 땅을 놓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분해서인지 가슴을 마구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사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게 한숨을 쉬더니 사돈 앞으로 다가가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어? 내 와이프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한 것도 모자라 할머니한테까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진영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할머니한테 가서 엄마 좀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줘. 어? 엄마는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도 그딴 소리 하고 싶어. 정말 실망이다. 나도 앞으로 엄마 없는 셈 칠 거니까 우리 인연 끊고 살자. 사위는 사돈에게 한참 동안 난리를 쳤죠. 그러더니 결국 사돈에게 인연을 끊자는 통보를 한 후 저와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사돈 집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게 되었죠. 사위는 저희 모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말대로 공무원이라도 해야 먹고 살 것 같아서 따랐을 뿐인데 그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 딸에게 사돈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결국 제 딸은 사위의 이야기에 이혼 생각은 접게 되었고 저는 두 사람을 제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저는 오랜 고민을 한 끝에 딸과 사위를 불러 모아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이거 유진이 네가 돈 보내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뒀던 돈인데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나가서 뭐든지 좋으니까 다시 시작해봐. 통장에 비밀번호 적혀있고 체크카드도 끼워놨으니 바로 출금해서 쓰면 돼. 아,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냥 엄마가 필요한 곳에 써. 우리는 알아서 다른 일자리 구해볼게. 딸과 사위는 저에게 통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계속 거절을 했죠. 하지만 저는 두 사람에게 그냥 주는 돈 아니라고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으라면서 끝까지 밀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두 사람은 마지못해 제가 건네는 통장을 받더군요. 그렇게 약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딸과 사위는 오랜 고민 끝에 제 돈을 사용해서 조그맣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그 사업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운영한다면 최소한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는 딸 부부와는 다르게 결국 사돈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인지 횟집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고시원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돈은 딸의 시어머니에게 따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원하던 바를 얻지 못하고 나이 먹어 돈 없는 삶을 살아야 하니 하루하루가 불행하겠죠.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있나 봐요. 이참에 사돈도 본인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 부부도 이번에 큰일을 겪은 만큼 지혜로워지고 한층 더 성장했기를 바라봅니다. 애청자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